여러분, 새해 결심을 세우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열정적으로 시작한 다이어트가 3일 만에 무너진 적은요? 처음에는 불타는 의욕으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나 자기계발 프로젝트가 어느새 서랍 속에 잠들어 있진 않나요? 이렇게 시작은 거창하게 했지만 끝은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상황을 두고 우리 선조들은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이 대비되는 두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자성어는 단순한 경구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용두사미의 유래를 살펴보고 이 고전적 지혜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나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먼 옛날 중국 한나라 시대, 작은 마을에 리라는 젊은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특히 용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의 붓끝에서 탄생한 용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구름 속에서 비와 바람을 부르는 듯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리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아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귀한 쌀을 팔아 붓과 먹을 사주었죠. 아들아, 내 재능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라. 시작한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리가 어릴 적부터 가슴에 새겨온 가르침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리는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우기 위해 수도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여정을 위해 작은 보따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보따리는 작지만 내 꿈은 크게 가져라. 하지만 명심해라.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리는 수도로 향했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리는 그 화려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높은 성벽, 웅장한 궁궐,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의 작은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리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전시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로 알려진 왕대가의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왕대가의 그림은 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특히 용을 그린 작품은 마치 실제 용이 캔버스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나도 언젠가는 왕대가처럼 되고 싶다. 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왕대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그의 화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처음에 왕대가는 시골에서 온 이 젊은이를 무시했지만 리가 그린 용 그림을 보고는 그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내 용의 머리는 정말 훌륭하구나.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리는 꿈에 그리던 왕대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왕대가 밑에서 수련을 시작한 리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을 향상시켰어요. 특히 용의 머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스승인 왕대가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리의 붓끝에서 탄생한 용의 머리는 위엄있고 강렬했으며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의 재능은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많은 귀족들이 그의 그림을 소장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성공과 명성이 찾아오자 리는 점점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작품 전체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칭찬하는 용의 머리 부분에만 공을 들였습니다. 용의 몸통과 꼬리는 대충 그리기 시작했죠. 어차피 사람들은 용의 머리만 보고 감탄하니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작업 방식을 정당화했어요. 왕대가는 제자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습니다. 리야, 내 그림의 용 머리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몸통과 꼬리가 점점 조악해지고 있구나. 진정한 예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한다. 하지만 성공에 취해 있던 리는 스승의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스승님, 사람들은 제 용의 머리만 보고도 충분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의 그림은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용의 머리는 여전히 웅장하고 생동감 넘쳤지만 몸통은 평범했고
꼬리는 마치 작은 뱀의 꼬리처럼 초라해졌어요. 사람들은 이런 리의 그림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의 그림은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를 가졌구나. 용두사미로군. 이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리는 용두사미의 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비판을 무시했던 리였지만 점점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그의 그림을 사지 않았고 새로운 화가들이 그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걸까? 용의 머리는 여전히 완벽한데 그는 자신의 실패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리는 궁중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황제가 주최한 그림 대회가 열렸고 리는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대회의 주제는 용이었습니다. 리는 자신 있게 붓을 들고 용의 머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용의 머리는 완벽했지만 몸통과 꼬리로 갈수록 그의 붓질은 점점 대충대충해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황제가 직접 작품들을 평가했습니다. 리의 그림 앞에 서자 황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두 명의 화가가 그린 것 같구나. 머리는 대가의 솜씨이지만 꼬리는 초보자의 솜씨로군. 용두삼이라. 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경계해야 할 태도로다. 황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리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회에서 리는 꼴찌를 했고 그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모든 주문이 취소되었고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는 수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가 꿈과 희망을 안고 수도로 향했던 그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자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고향에 돌아온 리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리는 자신의 실패와 수치심, 그리고 용두삼이라는 비웃음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어릴 적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했던 것을. 아버지의 말에 리는 자신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방에 틀어박혀 매일 용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용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동일한 정성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때로는 꼬리 하나를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지만 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리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용의 머리는 여전히 웅장했지만 이제 몸통과 꼬리도 똑같이 정교하고 생동감 넘쳤어요. 그의 용은 이제 진정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새로운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그림은 용두용미로구나. 머리도 용이고 꼬리도 용이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완성이란다. 리의 새로운 그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리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여 수도로 가져갔어요. 그 그림은 황제의 눈에 들어갔고 황제는 즉시 리를 다시 궁중으로 불렀습니다. 네,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제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완벽하다. 무엇이 너를 변화시켰느냐? 황제가 물었어요. 리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실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것임을. 그리고 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도 해당됨을 배웠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리를 다시 궁중 화가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리는 용두용미의 화가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의 작품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용두삼이라는 말은 시작은 웅장하지만 끝은 초라한 경우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리는 평생 자신의 실패 경험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림이든 인생이든 시작만 화려하고 끝이 초라하면 그것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 진정한 가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것이 리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용두삼이 롱더우셔 외에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용은 상상 속에 신령한 동물인 용을 의미하고 두는 머리를 뜻하며 사는 뱀을 미는 꼬리를 의미합니다. 이 네 글자가 모여 웅장하고 화려한 용의 머리에 초라하고 작은 뱀의 꼬리라는 불균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자성어는 처음에는 기세가 좋고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갈수록 힘이 빠지고 흐지부지되어 끝이 시원치 않음을 비유합니다. 마치 리 화가의 이야기처럼 시작할 때는 열정과 의욕이 넘쳐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식어 마무리가 부실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사한 사자성어로는 유종지미가 있어요. 이는 끝맺음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용두사미가 부정적인 상황을 경계하는 표현이라면 유종지미는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용두사미는 문학 작품이나 정치적 상황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나라의 시황제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폭압적인 통치와 가혹한 법률로 인해 그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 용두사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 용두사미는 개인의 프로젝트, 기업의 사업 계획,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로 여겨집니다. 새해 결심을 세웠다가 금방 포기하는 것, 열정적으로 시작한 다이어트가 3일 만에 무너지는 것, 야심차게 출범한 스타트업이 몇 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 등이 모두 용두사미의 현대적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에게 용두사미의 교훈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용두사미는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 역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을 다해야 진정한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자기계발과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해요. 먼저 용두사미는 지속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열정과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에 쉽게 흥미를 느끼지만 그만큼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해 결심을 예로 들어볼까요? 1월에는 헬스장이 사람들로 붐비지만 3월이 되면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어요.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도 촛불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계획과 실행 사이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그 열정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완벽한 전략을 세우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초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기의 열정과 의지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완성의 가치입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시작하지만 정작 끝까지 완성하는 일은 드뭅니다. 책을 여러 권 동시에 읽기 시작하지만 끝까지 읽는 책은 몇 권 되지 않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시작하지만 제대로 마무리하는 프로젝트는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취감과 만족감은 무언가를 끝까지 완성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 교훈은 삶의 마무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용두사미가 아닌 용두용미의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고민이에요. 네 번째 교훈은 겸손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초기의 성공이나 좋은 출발에 도취되어 자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과 기업들이 초기의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다가 몰락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최근의 노키아와 같은 기업들이 그 예죠. 이들은 모두 초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여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 용두사미를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용두용미로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